민주주의를 만든 도시가 20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철학의 중심지였던 곳이 문자조차 잊혀진 암흑기를 겪었죠. 세계를 바꾼 아이디어의 발상지가 어떻게 수백 번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테네가 겪은 극적인 몰락과 부활의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큰 위기는 권력을 잃은 순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 청동기 시대가 무너지면서 지중해 전역의 문명이 동시에 붕괴했거든요. 미케네 궁전들이 불타고 무역망이 끊기고 행정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문자가 완전히 잊혀졌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스 암흑기라 불리는 이 시기 동안 대부분의 역사가 구전으로만 전해졌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야 기록됐죠. 문자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기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제정할 수 없고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역사를 남길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문명이 후퇴한 겁니다. 큰 왕국이 무너지고 작은 부족 공동체들로 쪼개졌어요. 친족 중심의 소규모 집단이 각자 지역 지도자를 따랐고 이런 분산된 구조가 역설적으로 나중에 도시국가 폴리스의 기초가 됐습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동과 이집트와의 무역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건 페니키아 알파벳을 빌려와 그리스식으로 개조한 거였죠. 문해력이 돌아오면서 법률과 종교 문헌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평민들은 완전히 배제됐고 이로 인해 계급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원전 621년 드라코가 첫 법전을 만들었지만 악명 높게 가혹했어요. 사소한 범죄도 사형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가혹하다는 뜻의 드라코니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문제는 이 법들이 주로 귀족들에게만 유리했다는 겁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이 등장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출생이 아닌 재산에 따라 계급을 재편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고위직은 여전히 부유층만 맡을 수 있었죠. 솔론의 개혁도 파벌 싸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561년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로 권력을 잡았고 그의 아들 히피아스 시대의 통치가 잔혹해지면서 기원전 510년 결국 축출됐어요. 이후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권력을 깨뜨리고 거주지에 따른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었으며 500명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설립했죠. 도편 추방제를 도입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걸 막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아테네를 참여적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만들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기원전 499년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켰고 아테네가 이들을 도왔거든요. 이게 분노한 페르시아의 침공을 촉발했습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군이 다리우스 1세의 대군을 격파했어요. 전령이 26마일을 달려가 승리를 알렸다는 전설이 현대 마라톤의 기원이 됐죠. 페르시아는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더 큰 군대로 돌아왔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소수의 그리스군을 격파하고 아테네로 진격했어요. 많은 시민이 도망쳤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 해군이 페르시아 함대를 완파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죠. 기원전 479년까지 페르시아를 완전히 몰아낸 겁니다. 전쟁 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리더가 되면서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통제를 강화했거든요. 기원전 461년부터 429년까지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맞았어요. 기원전 438년 파르테논 신전이 완공됐고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시작했으며 그의 제자 플라톤이 기원전 387년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생물학, 수학, 천문학, 역사가 가르쳐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아테네의 부와 권력은 스파르타와의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테네의 강력한 해군과 스파르타의 우수한 육군이 맞붙었고 전쟁은 거의 30년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테네가 우세했지만 내부 분열과 기원전 405년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 패배로 결국 무너졌죠. 전쟁 후 아테네는 이전의 지배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곧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부상했어요.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후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필리포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에 정치적 독립이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을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아테네는 변방 도시로 전락했죠.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제국이 분할된 후 아테네는 후계 왕국들 간의 영토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가 그리스 전역을 장악했지만 로마인들은 아테네를 그리스 문화와 지성의 상징으로 존중했습니다. 많은 로마 귀족들이 자녀를 아테네로 보내 교육시켰거든요.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념비적인 도서관을 짓고 제우스 신전을 완성했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수도교를 건설했습니다. 아테네는 정치적 권력은 없었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유지했죠. 4세기 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전환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노폴이 새 수도가 되자 아테네의 중요성은 거의 사라졌어요. 많은 이교도 신전과 학교가 버려지거나 교회로 바뀌었고 아테네는 사실상 무의미한 지방도시가 됐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야만족 침입과 내부 분쟁에 시달렸죠.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하면서 아테네는 새로운 아테네 공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귀족들이 서유럽식 봉건제를 도입했고 이후 카탈루냐 용병단, 이탈리아 귀족 등 여러 세력의 손을 거쳤어요. 1458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아테네를 정복하며 거의 400년간 이어질 오스만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 정교회에 종교적 자치권을 허용했지만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지면서 도시의 종교적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17세기에는 파르테논이 화약 저장소로 쓰였는데 1687년 베네치아군의 포격으로 폭발해서 건물의 지붕과 대부분의 벽이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폐허가 된 거예요.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서 그리스인들은 1821년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 끝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개입으로 1829년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1833년 그리스가 독립했어요. 같은 해 바이에른의 오토 왕자가 새로운 그리스 왕국의 왕이 되어 아테네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인구 1만 명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고대 문화와의 연관성 때문에 상징적으로 선택된 거였죠. 오토 왕 치하에서 도시 현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공공 건물이 세워지고 유럽 건축 양식이 도입됐으며 19세기 남은 기간 동안 아테네는 번영했어요. 20세기 초 첫 근대 올림픽을 위해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이 부활했고 국립고고학 박물관이 건설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테네는 1941년 추축국에 점령당해
3년간 극심한 기아와 탄압을 겪었습니다. 1944년 해방됐지만 곧 내전이 발발했고 1950년까지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후 경제 회복과 산업화가 진행됐지만 1960년대 후반 군사 쿤타가 정권을 잡으면서 또 한 번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테네가 수천 년간 겪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갈등, 도시국가 간의 전쟁, 종교와 문화의 충돌이 반복됐죠. 하지만 아테네는 매번 무너질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암흑기 이후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 황금기를 맞았으며 오스만 지배 이후 독립국가를 세웠거든요. 21세기 들어 아테네는 2004년 올림픽을 개최하며 부활의 상징이 됐지만 2008년 경제 위기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7000년 역사가 증명하듯 아테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 철학, 예술이라는 유산은 오늘날까지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끝없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도시의 이야기는 인류 문명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